네, 양식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코너 정말 오랜만입니다. 돌아온 이만아의 요즘 뭐 읽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가 요즘에 재미있고 있는 책들을 준비를 했어요. 총 4권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짜자잔. 그 중에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은 책은요. 어린이라는 세계예요. 김소영 작가님이 쓴 책이고요. 이 표지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임진아 작가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참 잘 표현한 표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책이 많이 사랑을 받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 읽고 싶어서 얼른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좋았던 포인트가 참 많아요. 일단 어린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호해야 될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기발한 존재 등등등 생각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또 다른 자신만의 생각을 갖게 됐지 않을까? 저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일도 차차 쉬워질 거야 라고 말했더니 우리 현성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기다려 달라.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페이지에요. 지금 어린이를 기다려주면 어린이들은 나중에 다른 어른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어린이와 어른은 함께 자랄 수 있다.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무조건 도와주고 보호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김소영 선생님이 어린이들의 겉옷 시중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겉옷 시중? 그게 뭔가 했는데 그러니까 외투를 벗을 때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4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딘가 좀 할머니 같은 말이지만 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봐야 계속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정중한 대접을 받는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는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것이다. 그러니까 존중을 받아본 아이들이 정말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고 이상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너무 저에게는 많은 좀 깨달음을 줬던 페이지고 그러면서 나는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아이를 존중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도 존중할 수 있고 모두를 더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의 세계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세계를 참 어른의 기준으로 바라봤구나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존댓말도 그렇다고 해요. 왜 우리는 존댓말은 좋은 거야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막 가르치잖아요. 그 상황에서 힘든 건 누굴까? 아이들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 아이들은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내가 말을 할 때도 이게 틀리나 맞나 늘 신경을 써야 되고 하지만 어른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아이들이 겪을 좀 힘듦도 우리가 이해해보자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자연스럽게 막 우쭈쭈 막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로 다가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도 나를 참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같은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은데 마지막으로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0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도 다 어린이였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어린이는 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까, 무관한 존재라고 생각할까라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일단은 내가 천천히 자랐기 때문이다. 날마다 조금씩 거의 느껴지지 않는 속도로 자라면서 어른들 중심의 세상에 적응해 왔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편했는지도 까맣게 잊고 살았다. 그러면서 불편하지 않으면 이런 격차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외면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혹은 장애인 혹은 이주민
우리가 모두 그런 나를 기준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느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린이는 그냥 지나가는 한때 이슈가 아니다. 어린이는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엿한 마땅한 한 명으로 대접을 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추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책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지난달에 남해로 휴가를 갔었거든요. 그때 그 남해에 한 책방을 들어갔는데 그 책방에 이렇게 딱 놓여있는 책이 눈에 띄었어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팔리는 작가가 되겠어. 계속 쓰는 삶을 위해. 이주윤 작가의 책이고요. 제 책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때였기 때문에 약간 저의 심정이 투여가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 소개가 재밌습니다. 이주윤. 알만한 출판사에서 책을 내봤고 알만한 신문사에서 칼럼 연재도 해봤다. 그런데 독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는지 늘 의문이다.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나 좀 팔리는 글을 쓸 수 있는 작가야. 사람들도 주변 다 인정해. 근데 왜 독자들은 몰라? 이 세상 왜 이래? 프롤로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프롤로그 제목이 나도 팔리는 작가가 되고 싶다. 돈을 벌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글을 쓰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일을 즐기면서 오래오래 하려면 충분한 돈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모든 문장이 출세하고 싶다는 욕망을 에둘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녀가 일깨워 주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고 싶고 뭐뭐 하고 싶고 다 있지만 뿌리 안에는 출세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다는 걸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이 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책을 쓰면서 저 진짜 순수하게 책을 썼어요.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잘 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막상 책이 나올 때가 되니까 이게 진짜 초조 불안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이 나의 좋은 책을 알아줄까? 독자들이 내 책을 알까? 라는 막 불안함. 그러면서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안에는 성공하고 싶고 뭔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그 모든 게 출세, 욕망이라는 말로 귀결이 된다. 그런 솔직한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 아마 이주윤 작가를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세 번째 또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책에 인연이 또 있죠. 이 책이 모두 번역이 되고 나서 세상에 나오기 전에 저에게 추천의 글을 좀 부탁을 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그림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가 그림책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느끼게 되는 어떤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펼치게 됐습니다.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읽고 나면 이상하게 따뜻하고요. 막 감동이 생겨요. 어떤 책이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요. 아까 그 어린이라는 세계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든 시간에 세상이 과연 돌아가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 못 한다는 거죠. 어두운 밤 사이에도 누군가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출근할 때 택배가 놓여 있어요. 그 택배를 놓기 위해서 누군가는 밤에 움직였을 테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아주 감동적으로 잘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직업에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우편물을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자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요. 빵을 만들 때도 여자도 있고요. 남자도 있어요. 직업에 대한 성별의 고정관념을 갖지 않게 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어른들도 보면서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다면 그런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인 한 문구를 말씀드리면요. 아이들에게 깊은 밤에 때때로 너는 눈을 뜰 수도 있어. 아마 무서운 꿈을 꾸었을지도 몰라. 아니면 뭐가 좀 불편해서 잠에서 깰 때가 있어.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잘 오지 않는
그런 밤도 있어. 그럴 때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밤을 살아가는 동물들을 떠올려봐. 소방서와 병원, 가게, 24시간 식당과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 혼자 외롭다라고 느낄 때 지금 나 말고도 이 세상에 깨어있는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 약간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제가 추천의 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누군가의 손을 거쳐 누군가의 밤을 지나 도움을 주며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시간은 낮이건 밤이건 공평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책을 읽으면 어떤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어서 소개할 책은요. 이 책입니다. 보라색 표지가 부드럽고 예뻐요. 나를 지키는 결혼 생활. 여기에서 포인트는 결혼 생활의 제목이 더 크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포인트는 나를 지키는 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좀 동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추구하는 부부, 커플이 굉장히 많아졌죠. 하지만 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동등한 결혼 생활을 이루었던, 해나갔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저자가요, 샌드라 립시츠 뱀인데요. 결혼 생활에 관한 시작이 1965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부부인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이게 신선하고 좀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남편인 대리를 만났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저자인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페미니즘 운동가인 샌드라 뱀이 학부 시절에 심리학 교수였던 대리를 만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우리는 그냥 그런 허례허식,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을 따라가지 말자라고 두 사람이 합의를 했대요. 근데 막상 그 계획을 가족에게 말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허락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20대 초반에 당시에 샌드라가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요 아주 당차고 야무져요. 31페이지에 1965년 4월 21일 수요일 소중한 가족들에게 1965년 6월 6일 대릴과 나는 결혼합니다. 좀 낯선 결혼식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나의 행동을 나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지금도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내 결정과 관련하여 어느 사소한 부분에서도 여러분과 상의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상의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상의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다는 걸 알리기 위해 쓰는 편지야 라고 아주 당차게 말하는 거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우선 우리의 결혼 계획과 관련해 여러분의 판단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족은 나를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니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순수하고 신부처럼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웨딩드레스 입거나 면사포 쓰지 않겠다. 나는 다른 보호 상태로 옮겨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동등한 존재로 인생을 함께할 생각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서로가 원했던 어떤 결핍을 채워줬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젠더 비순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0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관습적인 역할에 똑같이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남녀의 역할에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있는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됐고 어떻게 펼쳐졌는가가 이 책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결혼 전에는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런 다짐들이 하나둘 무너지면서 다시 좀 전통적인 역할의 굴레 안에 빠지게 되곤 하잖아요. 13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 전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평등하게 살아온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결혼 생활에서 이와 같이 합의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데에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하면서 한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인 남성 대학생과 흑인 남성 친구가 함께 숙소를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흑인 룸메이트가 야, 그냥 앞으로 내가 모든 집안일 할게 라고 했을 때 백인 남성이 아, 그래, 고마워, 네가 다 해줘, 땡큐, 과연 이렇게 할까? 라는 거예요. 백인 대학생은 양심상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무리 흑인 룸메이트가 이 명백한 불평등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말해도 뭔가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거절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남성 배우자, 여성 배우자로 뒀을 때 갑자기 여성 배우자가 나 집안일 다 좋아하니까 내가 할게 라고 했을 때 그 양심이 그냥 쓱 사라지고 남성 배우자가 고마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가? 왜 같은 룸메이트, 동등한 관계일 때는 거절했던 상황을 이 남성, 여성 배우자의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용인하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엄청 약간 그렇구나 라는 시사점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 볼 점, 또 하이라이트가 하나가 나와요. 154페이지에 역량 증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스스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나 남자친구로부터 진지하게 대우받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성의 욕망이 남성 파트너의 욕망만큼이나 중요한 고려 대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여성과 남성이 견해차가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하게 되는 이유는 그래, 남편이 뭐 예를 들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남편이 더 좋은 기회를 가졌으니까 양보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성도 똑같이 일을 하지만 그게 아직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이 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해서 그래, 내가 집안일 할게, 네가 일해, 혹은 내가 조금 더 희생할게 라는 것을 여성도 남성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의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후반부에는요, 진짜 좀 그런 가사 노동이나 집안일이나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평등하게 해나갔던, 진짜 실행했던 방식에 대해서 잘 소개가 돼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동등하게 살아온 두 사람은 과연 오래오래 행복했을까요? 네, 그 결말에 대해서는 또 책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아주 다양한 소재의 책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책을 읽어도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요즘 뭐 읽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양식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